지금 이 영상 누워서 보고 계신 거 아닌가요? 눈은 무거운데 잠은 안 오고 뒤척이다가 결국 핸드폰을 보게 되고 그러다 여기까지 온 거잖아요? 이건 여러분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한국인 5명 중 1명이 만성 불면증을 겪고 있어요. 그중 많은 분들이 결국 수면제 없이는 잠자리에 드는 걸 힘들어 하지요. 오늘은 불면증에 대해서 자세히 풀어드릴게요. 끝까지 보시면 오늘 밤부터 숙면을 취하실 수 있을 겁니다. 특별히 마지막 실천 방법은 저의 불면증을 해결해준 방법이에요. 꼭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먼저 수면제 이야기부터 해볼게요. 수면제, 나쁜 건가요? 아니에요. 단기적으로는 분명히 효과가 있어요. 문제는 단기에서 멈춰야 하는데 그게 구조적으로 쉽지 않다는 거예요. 첫 번째, 수면제는 진짜 잠이 아닐 수 있어요. 수면제를 먹고 자게 되면 뇌파 검사 상깊은 수면인 델타파 수면이 줄어드는 경향이 있어요. 몸은 누워 있는데 뇌가 완전히 회복되지 못하는 거예요. 수면제를 먹고 자도 왜 이렇게 피곤하지? 하셨던 분들, 그게 이유일 수 있어요. 두 번째, 내성이 생겨요. 처음엔 반알로 잠들었는데 어느 순간 한 알, 두 알이 되는 거 의지의 문제가 아니에요. 뇌가 약에 적응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못이 아닙니다. 세 번째, 끊으면 오히려 더 못 자는 현상이 생겨요. 이걸 반동성 불면증이라고 해요. 수면제를 줄이거나 끊게 되면 이전보다 잠이 더 안 오게 되는 현상이에요. 끊고 싶어도 끊기 어려운 이유가 단순히 습관이 아니라 신체 반응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하냐고요? 지금부터 실제적인 방법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여러분 생활을 조금 들여다볼게요. 해당되는 게 있으면 속으로만 체크해보세요. 습관 1. 퇴근하고 소파에 앉았다가 자기도 모르게 잠깐 조는 분 계시죠? 수면과학에서는 이걸 수면 압력 낭비라고 해요. 우리 뇌는 깨어있는 시간이 길수록 아데노신이라는 물질이 쌓이는데 이게 쌓여야 밤에 진짜 깊은 잠을 잘 수 있어요. 소파에서 20분에서 30분 졸아버리면 이 물질이 빠져버려서 침대에 가도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습관 2. 자려고 누웠는데 핸드폰 없이는 왠지 허전한 분 많으실 거예요. 스마트폰 화면의 블루라이트가 뇌를 낮이라고 착각하게 만들어요. 우리 몸은 어두워져야 멜라토닌을 분비해서 잠을 준비하는데 블루라이트가 이 분비를 방해하는 거예요. 거기에 콘텐츠 자극까지 더해지면 몸은 누워 있는데 뇌는 각성 상태가 되는 거예요. 습관 3. 평일엔 6시간도 못 자고 주말엔 전곡까지 10시간 자는 패턴. 한국 직장인이라면 익숙하시죠? 몸 입장에선 매주 시차가 다른 나라로 여행 갔다 오는 것과 비슷해요. 이걸 사회적 시차증이라고 해요. 이 패턴이 반복되면 수면뿐 아니라 전반적인 컨디션과 대사 기능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연구들이 있어요. 습관 4. 간밤에 잠을 못 자게 되면 다음날 저녁부터 일찍 침대에 눕게 되는 게 보통이지요. 이게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어요. 졸리지 않은 상태에서 침대에 오래 누워 있으면 뇌가 침대는 자는 곳이 아니라 뒤척이며 긴장하는 곳으로 학습해버려요. 불면증이 만성화되는 핵심 이유 중 하나예요. 여러분은 몇 가지나 해당되셨나요? 하나만 해당되어도 수면에 좋지 않은 영향을 주고 있는 거예요. 이제 각각의 해결법을 빠르게 이어서 알려드릴게요. 지금부터 과학적 참견 시점. 첫 번째 참견. 퇴근 후 소파에서 졸음이 몰려올 때 억지로 버티는 대신 이걸 해보세요. 478 호흡법이에요. 평온한 상태에서 코로 4초 들여 마십니다. 7초를 참고 나서 8초에 걸쳐 천천히 내쉬는 거예요. 이 호흡법은 애리조나대 통합의학센터의 앤드루 웨일 박사가 고안한 방법이에요. 이 방법은 느리고 긴 날숨이 부교감신경을 자극해서 몸의 긴장을 낮춰줘요. 수면 압력 자체는 유지하면서 몸 상태만 안정시키는 방식이에요. 2022년 발표된 연구에서도 이 호흡 패턴이 심박 변이도를 높이고 혈압을 낮추는 효과가 확인됐어요. 단, 수면의 직접적인 대규모 임상 연구는 아직 진행 중이라 긴장 완화 도구로 활용하시는 게 가장 정확해요. 3에서 4회 반복하면 되고 처음엔 살짝 어지럼증이 느껴질 수 있는데 정상이에요. 이틀만 해보시면 차이가 느껴지실 거예요. 두 번째 참견, 핸드폰을 그냥 끊으면 오래 못 가요. 대신 다른 걸로 채워줘야 해요. 핑크 노이즈를 한번 써보세요. 백색 소음은 많이 들어보셨죠? 핑크 노이즈는 빗소리나 파도처럼 저주파가 좀 더 섞인 소리예요. 백색 소음보다 귀에 더 자연스럽게 느껴져요. 2017년 노스웨스턴대 신경과
연구팀이 발표한 연구에서 수면 중 핑크 노이즈를 뇌의 서파 리듬에 맞춰 들려줬을 때 깊은 수면이 증가하고 다음날 기억력 검사 결과도 향상됐어요. 이 방법은 수면 전에 환경 소음을 차단하고 편안한 청각 환경을 만드는 데는 효과가 있어요. 핸드폰 화면은 뒤집어 두고 소리만 켜두세요. 이것만 해도 블루라이트 자극은 사라지거든요. 세 번째 참견. 생체 시계가 흔들린 분들한테는 앵커 수면 전략을 써볼 수 있어요. 평일이든 주말이든 수면의 핵심 구간 4시간만 고정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새벽 2시에서 6시 사이만큼은 반드시 자는 걸 지키는 거죠. 취침 시간 전체를 바꾸는 게 아니라 핵심 구간만 다처럼 고정해 두는 방식이에요. 교대 근무를 하는 분들의 수면 관리에서 실제로 활용되는 접근법이에요. 생체 시계를 한 번에 바꾸려다 실패하는 것보다 이렇게 작은 고정점을 만들어 두는 게 훨씬 현실적이에요. 네 번째 참견. 이건 처음 들으면 좀 의아할 수 있어요. 침대에 있는 시간을 줄이는 거예요. 수면 제한 요법이라고 해요. 예를 들어 지금 8시간 누워 있는데 실제로 자는 건 5시간 뿐이라면 침대에 있는 시간을 실제 수면 시간에 맞게 줄이는 거예요. 처음엔 당연히 더 피곤해요. 하지만 수면 압력이 쌓이면서 침대에 누웠을 때 실제로 잠드는 비율, 즉 수면 효율이 올라가게 돼요. 수면 효율이 85% 이상이 되면 그때부터 침대 시간을 조금씩 늘려가요. 이건 미국 수면의학회와 미국 뇌과학회가 만성불면증의 1차 치료법으로 공식 권고한 불면증 인지행동 치료 CBTI의 핵심 기법이에요. 수면제보다 장기적인 효과가 더 좋고 재발률도 낮다는 연구들이 있어요. 단, 운전이나 중장비를 다루는 직업군은 낮 졸음 위험이 있어 주의가 필요하고 시작 전에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걸 권해드려요. 5번째 참견. 자, 오늘 가장 특별한 방법이에요. 2차 세계대전 전장에서 탄생한 수면법입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미 해군 항공대는 심각한 문제를 겪고 있었어요. 조종사들이 극도의 긴장과 소음, 불안정한 환경 속에서 잠을 제대로 못 자다 보니 판단력이 떨어지고 실수가 잦아진 거예요. 그래서 군이 나서서 조종사들에게 어떤 상황에서도 빠르게 잠들 수 있는 방법을 훈련시키기 시작했어요. 이 기법은 전쟁이 끝난 후 올림픽 코치 로이드 버드 윈터가 참전 군인들을 인터뷰하며 정리했고 1981년 저서 릴렉스 앤드 윈에 처음 공개됐어요. 당시 프리플라이트 스쿨에서 이 방법을 훈련받은 조종사들 중 6주 후 96%가 10분 안에 잠드는 데 성공했다고 보고됐어요. 총소리가 들리는 상황에서도요. 방법은 이렇습니다. 1단계. 눈을 감고 이마 근육을 완전히 이완시켜요. 미간, 눈두덩이, 눈 주변 6개의 근육을 하나씩 의식하면서 힘을 빼세요. 그 다음 턱을 살짝 내리고 혀도 힘을 빼요. 입술도 떼어놓듯이 살짝 벌려요. 사람 얼굴엔 43개의 근육이 있는데 이걸 다 이완시키면 뇌에 이제 자도 된다는 신호가 가요. 2단계. 얼굴 긴장이 풀리면 어깨를 최대한 아래로 내려요. 왼쪽, 오른쪽 순서로요. 그 다음 팔뚝, 손목, 손가락 순서로 힘을 빼요. 손이 침대나 바닥 아래로 가라앉는 느낌을 상상하세요. 3단계. 숨을 한번 깊게 내쉬면서 가슴의 긴장을 내려보내고 허벅지, 종아리, 발끝까지 순서대로 힘을 빼요. 온몸이 침대에 녹아드는 느낌이에요. 4단계. 몸이 이완됐으면 이제 머릿속 차례예요. 군인들에게 실제로 가르친 방법이 3가지예요. 첫 번째, 따뜻한 봄날 잔잔한 호수에 카누를 타고 누워 파란 하늘을 바라보는 장면을 10초간 떠올려요. 다른 생각이 끼어들면 다시 그 장면으로 돌아가세요. 두 번째, 사방이 새까만 벨벳 해먹 안에 누워있는 장면을 10초간 유지해요. 세 번째, 위에 2가지가 어렵다면 그냥 머릿속으로 생각하지 마, 생각하지 마, 생각하지 마를 10초간 반복해요. 이 3가지 중 하나로 머릿속이 10초 이상 고요해지면 잠이 온다는 게 이 방법의 핵심이에요. 이게 단순한 민간요법이 아니에요. 미국 마이애미대 수면의학 전문의는 이 방법이 CBTI, 즉 불면증 인지행동 치료의 한 형태라고 설명해요. 1에서 4단계는 점진적 근육 이완법으로 근육 긴장을 풀면 자율신경계가 안정되는 효과가 연구로 확인돼 있어요. 마지막 시각화 단계는 유도 심상법으로 불안하고 각성된 뇌를 중립적인 이미지로 전환해 각성 상태를 낮추는 거예요. 단, 처음부터 바로 되지 않을 수 있어요.
수면치료사 트레이시 해니건은 이 기법은 기술이고 연습이 필요하다고 말해요. 며칠이 아니라 몇 주를 꾸준히 연습해야 한다는 점 기억해 두세요. 특별히 저의 불면증을 상당 부분 치료해준 방법이에요. 꼭 한번 해보세요. 이제 실천을 하실 텐데요. 5가지를 한꺼번에 다 하려고 하지 않으셔도 돼요. 오늘 밤 딱 하나만 제일 해볼 만한 것부터 시작해보세요. 수면제를 지금 당장 끊으라는 말이 아니에요. 드시고 계신 분은 반드시 의사 선생님과 상의해서 천천히 줄여나가세요. 오늘 알려드린 방법들 하나씩 바꿔나가다 보면 어느 날 수면제 없이 자연스럽게 잠들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꿀잠은 누가 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스스로 되찾는 거거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에 오늘 밤 해볼 것 딱 하나만 적어주세요. 그리고 오늘 밤은 정말로 푹 자세요. 지금까지 과학적 참견 시점이었습니다.